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화에 이어 후속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승마의 고장에서 이제 승마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한 어린이가 무참하게 꿈을 포기하고 제주를 떠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75년생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군대에서도 안 들어본 고성이었어요. 진짜. 그 한밤중에 엄청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더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에 의자에 앉아서 정말 진짜 부들부들 떨리는데 쳐다보고 있었어요. 했는데 장애물을 넘다가 이 등자라는 게 없으니까 미끄러져서 날아갔어요. 얘가. 날아갔는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승마 대회를 보통 나가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선수들이 낙마를 하잖아요. 그럼 아나운서가 경기 진행위원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선수 확인해주세요. 응급차 빨리 들어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척추를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어가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는 통증도 있고 무섭고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어났다 쓰러졌다를 3번을 반복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네. 등잔하게 그렇게 빼는 게 그렇게 위험한데 네. 같이 가셨다면서 왜 그 빼는 걸 몰라셨어요? 그게 훈련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요. 훈련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등자 없이? 네, 아들만. 다른 친구들은 다 등자하고? 그 고등학생 중에 1명 빼고 훈련했던 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를 그렇게 시켰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뭐 벌을 준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승마장의 옆에 기둥을 잡고 일어섰어요. 저도 놀라서 이제 갔죠. 그때는 갔더니 또박또박 걸어 나오더니 아이 엄마한테 응급실 데리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때 해당 코치는 같이 안 가나요? 거기는 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제 아이니까 배를 이렇게 까봤죠. 일단 여기가 좀 시퍼런 것 같아서 속이 다친 것 같아서 제 부랴부랴 태워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또 막 응급실에 그날따라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가는데 애가 울면서 아빠 나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고 힘든데 소년체전 선발 대표 선발은 필요 없고 소년체전 한 번 선발전만 나가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하지 말아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갔는데 여기에 진짜 수백 개의 모래알을 다 일일이 빼냈어요. 그러니까 드레싱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해라 라고 아이를 설득하는데 자기는 꼭 그 선발전에 나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가. 제가 당시 아이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자꾸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저한테 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승마를 가르치고 있고 저 또한 이 전국 소녀체전의 이 대표로 참가하는 게 이제 꿈이라서 자기는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근데 사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어린 친구가 견디기에는 너무 이제 고통스러웠을 좀. 그러니까 가장 슬픈 게 너무 빨리 쳐들었네. 그렇게 하고 나서 기권시킨 대회가 그 소년체전 선발전이었어요. 그 코치 쪽에서 또 그 과정에서 뭐 일명 각설탕 사건이라고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선발전으로 이제 개최가 됐는데 제주도 승마협회의 의견으로 인해서 선발전의 타이틀을 없애고 대회만 경기가 있었어요. 첫째 날까지는 그게 선발전이었거든요. 근데 선발전을 할 때는 보통 1라운드, 2라운드로 해서 합산을 해요. 그래서 장애물 선수를 3명을 뽑고 마장마술 선수를 2명을 뽑아서 이제 소년체전 대회를 내보내는데 이제 말씀드리면 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말을 빌려라. 장애물 말을 어디서 빌려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코치가 얘기하면 다 들어야 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상태가 안 좋다고 연습을 안 시키고 그 대회 전날 오라고 해서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 타자마자부터 사람들 많아서 아이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 뭐해. 네. 굉장히 화가 많은 코치가. 보시기에는 훈육 차원을 넘어선 걸로 보시는 거죠? 왜냐면 그 대회는 유독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폭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주분이 애가 너무 안 됐으니까 그 해당 코치가 간 다음에 너 이리 와봐. 너 타봐. 내가 알려줄게. 라고 했는데 그걸 또 봤나 봐요. 그러니까 마주한테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 3등까지가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보통 중학교 2, 3학년들이 선발이 많이 되죠, 선배들이. 6학년인데 그래도 6등 했어요. 6등 통합 6등을 해서 그 다음날 2라운드가 앞두고 있고 그 다음 오후에 마장마술 시합이 있었어요.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자기 출전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대회를. 자기가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선발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 형들이 해야지, 누나들이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대회장을 가면 그 연습마장에서 대회장까지 오르막길이 있어요. 거기가 되게 긴장되는 구간인가 봐요. 그 입장 직전까지. 근데 옆에서 말을 도와주던 누나가 각설탕을 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나 나 긴장되는데 하나만 까달라고 해서 저희 커피에 넣어 먹는 각설탕 아시죠? 그 조그만한 각설탕을 하나 입에 물었어요. 물고 올라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올라와가지고 오물오물 씻고 이제 거의 다 녹을 무렵에 해당 코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먹어? 긴장이 돼서 각설탕 하나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했더니 그 누나 선배한테 야 누구야 가져와봐. 하던 입에 막 쑤셔는 거예요. 주셨다는 건 네, 입이 이렇게 됐더니. 아이의 입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그래서 애가 계속 헛구역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삼켜. 그리고 야 사진 찍어. 누가 아버님 얘 사진 좀 찍으세요.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서 아이가 얼마 전에 학교 가면 바닥만 보고 가게 된대요. 사람들을 쳐다보면 자기를 다 조롱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트라우마는 상당히 오래 가고요. 또 나중에 커서도 똑같은 장면이나 비슷한 장면이 목격이 되면 다시 네. 발발하는 게 이게 트라우마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과연 코치의 역할인가? 또 아이가 긴장하면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게 다 그 코치의 역할인데 그거를 뱉어서 더 먹게 하고 심지어는 사진까지 찍게 하고 그리고 웃고 이런 게 과연 이게 스포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전 좀 사실 납득이. 그래서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마장마술 입장 전에 각설탕을 먹으면 뭐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집어넣었다. 일부러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궤변이네요. 그래도 참았죠. 왜냐면 그 다음 날에 2라운드가 또 있잖아요. 부모 마음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참고 나오면서도 욕을 엄청 먹었어요. 자, 막 제가 입에 담기 못할 욕을 막 뒤에서 하고 이제 경기가 끝나면 코치의 역할이 뭐냐면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아이는 대회를 뛴 아이잖아요. 다 오라고 해서 아이가 말을 정리하다 딱 갔는데 이 새끼는 왜 와 이 새끼야 저기 꺼져. 근데 그거를 아이 엄마가 거기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이 엄마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경 웃으면서 또 넘어가려고. 장난이다 식으로. 네. 그거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인지를 못하겠지만 그렇게 아이한테 그리고 조롱하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항의람 지워버리고. 그런 사례가 많았나요? 네. 저희 아이한테만 특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나가고 둘째 날이 됐죠. 둘째 날이 됐는데 도저히 저희는 마장마술은 승마에서 되게 신성시대는 운동이네요. 딱 입장 직전에 고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코치가? 애가 입장을 하면은 마음가짐을 이제 올바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흐트러놓는 행위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각설탕을 막 집어넣는 게 멘탈을 완전 붕괴시켜버리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저희는 2라운드는 거의 포기를 했었어요 아이가. 근데 그 다음날 오전 8시 정도가 이제 장애물 2라운드예요. 그럼 거기서 성적이 괜찮으면 6등을 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코치가 해당 코치가 저 스탠드에 이렇게 서 있는데 와요 옆에. 그랬더니 툭 던지더라고요. 어머니는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딱. 속상한가 봐요. 그래서 나 혼자 왔다.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면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화가 났었어요. 아 이게 뭐지? 그러고 그러고 이제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애가 말 준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거기 코치가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저를 얼굴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권시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가면 또 막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가서 왜 기권하는지 여쭤보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대회 중에 차 안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창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창문을 요만큼 내리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진짜 용기를 낸 거예요. 제가 왜 기권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기권해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리고 창문을 찍어 올리더래요. 그걸 3번을 했대요. 똑똑 두드니까 또 내리고 그냥 기권하라고.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창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창문을 요만큼 내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 여기는 좀 나가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창문을 이제 저는 얘를 끝까지 지켰죠. 똑똑 두드리니까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려요. 차에 앉아서 안 내려요. 창문을 요만큼 쭉 내려요. 그럼 우빈이 오후에 마장마술 2라운드도 기권시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부모가 자식을 맡겼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지랄이야 그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기권에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말의 상태가 안 좋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말 복지 차원에서. 근데 태풍이 와도 대회는 했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뭐 대표 선수를 또 뽑는 거고 이게 뭐 이게 동네 경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날 기권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오전에 갑자기 이게 선발전이 아니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또 그 승마협회에서. 근데 이제 저희 클럽에서는 저희 아이만 기권을 시킨 거죠. 그 기권하라는 소리를 듣고 오는 그 가운데서 나머지 선배들은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코치진의 의도적인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거를 제가 예측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장문에 사과문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도 나와요. 어머님이 안 오신 거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또 요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뭐 피해 당사자니까 너무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취재를 해봤을 때에도 맞는 것 같았는데 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은 망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겪고 나면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어른들은 이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든 잊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은 망각되지 않은 상태로 평생을 살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 일이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요번에 수사가 이제 계속 좀 오래 걸려서 수사관한테 전화를 드리고 마지막 들은 메시지가 11월 초에 마지막 해당 코치의 조사가 잡혀있고 결과가 나올 거다 하면서 제가 엄벌탄원사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 그거를 쓰게 됐냐면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3주 전에 그 표예림이라는 그 친구가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겪었던 상황은 12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도 그거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엄벌탄원서 초입 부분에 쓴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써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그 해당 코치한테 제가 보냈던 문자 내용이거든요.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과 보복성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당한 아동은 피해를 자기 안에 가둔 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긴 호흡으로 깊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에게 승마는 낙마 후 모래바닥을 기어가다 응급실을 실려가도 포기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이거를 보냈었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건 상관없어요. 제가 저는 상당히 제주도 승마계가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제 섬이잖아요. 섬이고 이 승마 사례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펜싱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도 저희가 대전으로 갔는데 대전으로 그 학생도 펜싱을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테니스 국가대표 출신한테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축구를 배우는 애들도 결국 요렇게 해서 요런 가혹행위를 못 견뎌서 또 포기도 하기도 이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제주를 떠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부모로서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분리시켜야겠다. 뭐 아이의 꿈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분리시키고 대응은 어른이 해야겠다.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그러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차에다 모든 짐을 싣고 해당 클럽으로 갔어요. 짐을 빼려고. 갔더니 모든 학부모님들이 울고 불고 뭐 정신과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고 저는 그래 그 해당 코치가 어리니까 네가 반성하면서 살아라 본인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 안 했다는 얘기죠? 네, 왜냐 문제 삼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정말 어른이라면 본인의 잘못을 자기가 이해를 하겠지, 반성하겠지. 그러고 나와서 집에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여러 곳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봤다, 뭐 봤다. 저희랑 관계가 없는 분들도 아르바르에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막 전화 오시고 문자 오시고. 제보를 한다는 얘기죠? 비슷한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경찰에서 증언은 안 해주시나요? 그 이후에 증언이 있으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되죠. 저희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 입장은 저희랑 있으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근데 그 스트레스가
정말 잠을 못 자고 생활을 못 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벌레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되게 신기하고 귀여운 벌레도 있어서 관심을 갖고 싶은데 다가가기 싫은 되게 무서운 벌레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통화만 해도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기서 통화했다더라. 심지어는 제가 아까 이제 제주도에서 나오게 된 경위를 여쭤보셨잖아요. 그 승마장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은 애가 승마가 꿈이라고 하니 그럼 우리 이사를 가자 라고 이제 막 농반 진반으로 막 교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랑. 그런데 처음에 다녔던 승마장 코치가 문자가 온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해줄 것도 없고 가끔 와서 말이나 타라고. 그래서 그 승마장에 얘가 정말 진짜 여자친구처럼 좋아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과 교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타고 왔어요. 왔는데 거기 해당 코치가 등록하고 배워라 라고 말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못 받겠습니다 고객님 아이를.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A급 코치 말고 B급 C급 코치님한테라도 배울 테니까 받아주세요. 못 받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승마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승마장입니다. 그래요? 이용 도민이면 누구나 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등록을 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승마 하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고 축산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 전화가 왔는데 아이를 받으면 모 국가대표 라인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 엄마는 이제 결정을 했죠. 제주도 내에서는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승마장이 없을 것 같다. 그러고 그 다음 대회 때 그 코치를 만났더니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해당 코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저번 주에도 어떤 학부모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를 등록을 거부한 거를 실행에 옮겼던 코치가 어떤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랑 전화 통화를 하면 저 해당 코치가 해코지를 해도 잘 못 막아주겠다. 통화하지 마라. 아직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곳을 찾아서 10년 전에 이사를 10년이 넘게 살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제도를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승마의 꿈을 접은 거네요 그러면. 접힌 거죠. 접은 게 아니고 접힌 거. 아니요 결과 나오기 네. 전까지. 근데 결과 워낙 좁은 사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어른도 이런 상황은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어린아이고 또 자기 꿈을 어찌됐든 이런 이제 물리적인 거에 의해서 이제 접게 됐고 또 뭐 우리 아이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누누 땡땡땡 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피해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보시기에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을 잘 아는 전문가 입장에서 내용 들어봤는데 어때요? 아이가 지금 일단 치료가 가장 먼저 시급하고 치료는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근데 이게 지원이 정말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치료가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아이가 자꾸만 이제 경찰에 가서 그런 걸 하면 자꾸만 트라우마가 더 쌓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코치님은 제가 이렇게 솔직히 아이한테 승마보다는 권력을 가리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무서운 게 그 주변이에요 사실. 저희는 정말 잘 지냈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는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학부모님들이랑 싸우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되게 좋은 관계. 네. 그리고 심지어는 대회 때마다 아이 대회는 둘째치고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를 먹이려고 저희는 밤새 새벽까지 음식을 준비해서 매 대회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오실 때도 어느 한 명 없이 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서귀포에 무슨 정신과가 있으니까 거기 가봐라 했는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아이가 연락처를 모르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를 다 차단시켜버려. 그게 불과 2-3주 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으로 멋진 누구누구 응원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딱 이것 또한 얼마나 또 한 번의 가해가 이건 2차 피해라고 생각해요. 네. 스포츠위원회 조사는 그러니까
그 코치 해당 코치의 조사는 남아 있어요. 그 2차로 제주도로 내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각설탕을 넣은 네. 들고 있던 네네. 아이는 진술을 거부했어요. 그 스포츠 윤리위원회 쪽의 사례들은 어떤가요? 제가 저 네.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스포츠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네. 지금은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네요. 네, 아무래도 요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카라테? 운동 선수 분들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향후 뭐 결과 나올 때까지 사퇴를 어떤 아이의 꿈은 당시 잠깐만 접어두기로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가 정답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저조차도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돈 한 푼 안 내고 다니고 본인이 가르쳤다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엑셀 내역으로 입금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저한테 아이를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해당 코치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 잘못했는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해당 코치에 대해서 고소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네,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반의사 불벌죄가 속하지가 않아서 예.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가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든 쭉 계속 수사가 진행돼야 돼요. 우리가 이 코치에 대해서 수사를 그만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게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네. 계속 연결된다. 예. 네, 저희 아내도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을 안심을 했던 게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결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변호사 데리고 그렇게 3-4번을 들어가도 일단 거기서 판단이 됐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거기도 어떤 명백한 조사기관인데 조사기관에서 그렇지.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근데 레저 시설도 이제는 아동학대 그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들었을 거라고 코치님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처벌법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요즘 솔직히 승마 교육이 확대가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학교별로 해갖고 학교 승마 활성화 해갖고 네. 보도자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도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 아이들 네. 승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혹시 상당히 보도자료에 나오는 제주시 서귀포 나눠 있는 그 승마장 내에 그 해당 코치 근무원데 있나요? 있죠.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이번에 또 소송 뭐 형사 민사 다 걸겠지만 아이가 또 거기서 진술해야 되는 게 있나요? 경찰 진술은 한 3시간 정도 했었고요.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는 10시간 정도 조사를 아이가 10시간을 7시간 그러면 아버님 옆에 같이 있었고? 받았는데 처음에는 처음 조사 때는 이 정도면 뭐 견딜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굉장히 웃긴 게 그 경찰서가 여성 청소년계라고 들어요. 네, 있습니다. 성청소년계가. 근데 조사를 받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나 그랬는데 혼자 아이가 있었거든요. 옆에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성폭행범이 있었나 봐요. 그 조사를 받고 있었나 봐요. 그런 것도 되게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형사님이 이제 되게 엄하게 진술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게 막 다 틀렸나 봐요. 예. 그런 거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조금 또 받아야 돼? 뭐 이러더라고요. 저희 시간 관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떤 이유로도 이 아이들한테 폭언, 갑질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꿈을 이루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 지도자로서의 좀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시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근데 저희가 2021년도에 아동학대에 대한 징계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서적 학대도 안 된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도 안 된다. 이게 모든 학대가 안 된다라고 이미 법에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아이들한테는 이런 행위를 가한다는 거는 공제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꼭 조속히 빨리 경찰에서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픈 상황에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셔가지고 빠른 결과를 내려주시는 게 조금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님 향후 계획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제가 아까 이 촬영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제주도 정말 말 타기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저는 유소년 승마 선수들한테 이렇게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유소년 선수가 제일 많은 도가 제주도예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논란들로 인해서 아니면 자의적 타의적 사건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제주도에
거주하지 못하고 여기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자꾸 육지로 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제주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운동을 하러 육지로 나가고 이런 소모적인 일들이 왜 발생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제주도 승마를 위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적어도 아이들은 꿈을 위해서 웃으면서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바람이에요. 네, 오늘 또 멀리서 네. 서울까지 와서 이런 긴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Now please